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왕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지혜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왕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왕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내용들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요. 네, 참 복잡하죠. 네. 세상이 복잡합니다. 네, 먼저 요즘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그 실리콘밸리 은행 네. 파산으로 요즘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 바이든 정부의 대처 방법 장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참 그 지난주에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 오픈되기를 이제 기다렸죠. 네. 왜냐하면은 이 뉴스가 갑자기 생긴 이제 그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뱅크죠, 실리콘밸리 뱅크 그 북가주에 있는 그 은행 벤처 캐피털 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벤처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은행이었고 굉장히 돈이 많은 지역 은행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은행이 갑자기 이렇게 파산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월요일 되면은 주식시장이 열릴 때에 그 우리가 말하는 블랙 먼데이 갑자기 주식시장이 그냥 완전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 연방 정부가 급하게 지난 주말에 움직여서 연준과 그 연방 정부의 재무장관 그 제넷 앨런과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급하게 조치를 취했죠.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캘리포니아로 주일날 오후에 그 아시아 도쿄 그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 시장이 열리기 전에 바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세계 정권이 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이 조치를 두고 이제 먼저 이런 일이 왜 갑자기 일어나느냐 지난번에 2008년도에 있었던 그런 그때는 그 분명히 일어날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예상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한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이제 갑자기 그 많은 예금을 한 분들이 이렇게 은행에 대한 신용을 잃고 하루 동안에 전체 예금액의 4분의 1을 인출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일이 되니까 은행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모든 그 예금액을 캐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융자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다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인출의 요구가 몰리게 되면은 어느 은행도 감당이 힘들죠. 네.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기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설명할 만한 시간은 없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그 대처를 취한 것은 원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행에 그 예금을 할 때에 25만 불까지는 이제 그 보장이 되죠.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25만 불까지는 이제 보호가 되는데 FDIC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데, 근데 이 은행에는 25만 불 이하의 예금액을 가지고 있는 구자는 한 3%밖에 안 되고 나머지 97% 정도는 그 이상의 그러니까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 북가주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돈이 많은 기업들과 벤처들과 그리고 개인들이 이 은행에 상당히 많은 돈을 특히 팬데믹 동안에 그들에게 많은 그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큰 액수를 이제 은행에 이제 그 예금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은행이 실수로 한 것이 이 안전자산에 그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에다가 이제 국채를 많이 그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사놨죠.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특히 더 많은 비율의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연준이 계속 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국채의 그 가격이 떨어지고 물론 국채의 이 yiel드는 그래서 나오는 수익은 올라가지만은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만기까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액면가를 그대로 받게 되지만은 급하게 지금같이 그걸 팔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번에 그 은행에서 빨리 그것을 팔아서 예금주들에게 돌려주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팔린 것 중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한
그에 비해서 한 30% 정도의 손실을 입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은행의 정권을 이 스탁을 팔아서 주식을 팔아서 돈을 이제 레이즈해서 그래서 예금주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은 그것에서 투자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은행 감독국에서 그 은행을 폐쇄시켰죠. 하루 만에 네. 폐쇄를 시키고 FDIC가 브리지 뱅크라고 이제 다른 은행에서 인수해 가기 전에 이제 잠시 그 은행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제재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잘한 것인가?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한 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은행이든지 그들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운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실패하는 경우에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주는 것이, 베일아웃 해 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잘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퍼질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죠.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런 은행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신용이 컨피던스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계속 어떤 은행이든지 특히 작은 은행일수록 지방은행일수록 많은 예금주들이 몰려서 자신들의 예금액을 빼가겠다고 인출하겠다고 나오면은, 특히 요즘 같이 이제 모든 온라인 뱅킹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인출의 요구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작은 지방 은행일수록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까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지금으로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다. 그리고 SVB도 이제 지금 인수를 할 만한 은행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같이 또 뉴욕에는 시그니처 뱅크가 또 파산했죠. 같이. 그래서 시그니처 뱅크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를 할 것 같다는 이제 소문이 돌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거의 비슷한 그 모양의 은행인데, 네. 그 은행도 지금 굉장히 이번 주에 비슷한 이유로 지금 많이 고전하고 있죠.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 은행은 이제 구하기 위해서 재무장관이 그 JP 모건 그 은행의 CEO와 이제 협의를 해서 큰 은행들 11개가 같이 돈을 모아서 한 30 빌리언 정도를 그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주는. 네. 그래서 많은 그 예금주들이 인출을 요구를 해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 11개의 은행은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줌으로 해서 그 은행에 대한 자신들의 이 컨피던스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놓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지금 떠오르는 논쟁은, 우선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 온라인 뱅킹으로 많이 사람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은행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방 은행이 필요한가? 이제 그런 지금 미국의 은행이 몇 개나 할 것 같아요. 와,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지역 은행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역 은행이 굉장히 많죠. 지금 미국에 은행이 4,2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FDIC가 처음에 생긴 1934년 정도에는 그때는 한 14,000개 정도 됐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줄어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은행이 4,20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추세는 계속 더 줄어들 것이다. 사실 저도 큰 대형 은행이지만은 같은 은행에서 제가 18살 된 후에 처음으로 구자를 연 후에 지난 45년 동안 계속 같은 은행에서 지금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 구자도 있고 비즈니스 구자도 있고, 제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non-profit 단체의 구자도 있고, 이렇게 같은 은행에서 구자를 하고 있지만은 은행에 직접 제가 까지 가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다 이제 뭐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되고, 컴퓨터라든지 스마트 디바이스라든지 하고 필요하면 전화로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 같이 은행에 찾아갈 일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없죠. 예,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지역 뱅크가 필요하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들의 융자를 위해서는 지역 뱅크가 필요하다. 물론 한인 커뮤니티 같이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겠죠. 편리를 위해서.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렇게 전자 거래가 상당히 많아진 이런 상황에서 그런 뱅크가 필요하냐? 이제 그게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이 자신들이 잘못 그 판단을 해가지고 은행이 부실로 운영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시켰으면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은행의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행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걸 막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그 피해가 가는 것을 막은 면도 있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만 불까지는 예금의 25만 불까지는 원래 그 FDI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데 근데 그 이번에 이 연방 정부가 나서서 취한 조치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사람,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25만 불 이상의 기업들. 예금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들이나 혹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분이 큰 부자입니다. 그 북가주의 와이너리 그러니까 이제 포도 와인 농장. 네. 와인 농장, 포도 와인 농장을 3개나 가지고 있는데 그 농장들의 그 구자를 그 이 은행 SVB에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예금액이 25만 불 훨씬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난 주말에 그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물론 주지사로서도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혜택을 받은 것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부에서 이걸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북가주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벤처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게 많은 자금을 이제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든 정부가 하지 않았어야 할 이 베일아웃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베이스가 되는 서포터들을 위한 그런 그 구제해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네. 물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표를 하면 지난 주말에 발표를 하면서 텍스페이어에게는 아무런 그 이 부담을 붙이지 않겠다 그러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모든 비용이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은 모든 비용이 그 예금주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비용으로서 이제 이 필터 다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은행이 잘못한 그 경영진이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이 퍼블릭이 공공이 책임을 지게 되는 커버가 되는 그런 이제 조치가 되니까 쇼트텀으로 놓고 볼 때는 당장 그 블랙 만데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막았다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롱텀으로 놓고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그 개인 은행, 개인 기업들이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그런 짓을 또 해도 언젠가는 또 정부가 막아주겠지 하는 막연한 그런 세계 사고사 방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라고 이제 말하는 적이 많죠. 네. 말이 길었습니다. 사실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그렇고 이런 지역 은행들 피해가 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베일아웃 예금 전액을 정부가 보장을 해줬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계속 해주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혀 불가능하죠. 이 한 은행만 이번 한 은행만 이제 베일러 다운데도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은행에 지금 4천 몇 개라는 은행이 있는데 큰 은행 몇 개를 빼고는 다들 이제 지방은행들이거든요. 지방은행들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뱅킹을 요즘 전자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출을 내가 예금해놓은 저 은행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은 많은 예금주들이 그 온라인 상으로 그냥 인출을 요구를 갑자기 할 수 있거든요. 네. 옛날 같으면은 줄을 서 가지고 한 명씩 돈을 빼가느라고 며칠이 걸렸지만은 이제는 뭐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인출의 요구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될지는 참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그런 선례를 남긴 것은 이런 식의 베일아웃은 남긴 것은 이거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도저히 이 정부가 이런 그 다른 은행으로서 이것이 퍼진다 그러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참 근데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작은 지역 은행에서 이제 그 자신들의 구자를 가지고 있던 많은 분들이 구자를 큰 은행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크게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이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은행들만 살아남지 않겠는가, 그리고 많은 지역 은행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들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베일아웃을 약간 정치 도구로 사용한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 예. 사실 북가주에서도 약간 비슷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게 예. 최근에 흑인 주민들한테 과거 차별에 대한 배상금 500만 달러씩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권고가 나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 자문위원회가 제안했던 내용인데 한마디로 흑인 주민 1인당 500만 달러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네. 말인가요? 참 여러분들 그 이 뉴스를 지금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참 궁금한데, 웃음이 나와요. 예, 이런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의 발상을 한다는 것은 우선은 이제 캘리포니아라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도, 캘리포니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one party government고, 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전체에서도 가장 민주당이 그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북가주예요.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이제 오클랜드 뭐 이쪽에 그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이런 식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른 그 주에서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정책을 정말 감히 내놓지를 못하는데,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계속 그들을 뽑아주니까, 정권을 계속 유지시켜 주니까 이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제 하나 유행같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연방 정부에 있는 정치인들도, 다른 주에 있는 정치인들도,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 과거에 그 미국에서 노예로 있었던 흑인들의 후예에게 보상을 해주자.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계속 그 1945년에 끝난 그 일제 그 시대에 그때 이게 강제로 직용을 당해서 이제 일어난 그런 분들에게 보상을 받아내자. 우리를 지배한 그 시간에 우리의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 받아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일부는 벌써 받아서 이 한국이 못 살 때에 일부에서 보상을 받아서 이제 그 많은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고, 그러나 미국은 이 사실 노예가 이 제도가 미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네. 노예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에도 보면은 노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아주 잘못된 거죠. 네. 아주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해주는 그런 그 기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인력을 사용해서 노동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경 시대라든지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제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사고 파는, 그리고 사람을 소유해서 그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 유럽에도 많이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도 흑인들이 흑인을 소유하고, 한국에서도 일제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 조선 시대 말기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가 노예였다고, 노비였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역사를 제가 읽은 적도 있는데, 1776년에 미국에서 이제 독립을 선언할 때에, 그때의 그 독립선언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립선언문을 초안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이 그 독립선언문에다 뭘 넣기를 원했냐면은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영국 왕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이 독립선언문에는 영국 이 왕실의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을 해놨거든요. 그 가운데 노예를 사고 팔건 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영국 황실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려고 그랬지만은 당시 미국의 남부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농장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은 이제 빠지긴 했지만은, 그만큼 1776년 몇백 년 전에도 미국이 건국될 당시부터 이 건국한 미국의 사람들은 노예를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또 그랬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먼저 정당으로 창당이 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은 그 남부의 농장주들이 중심이 된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정당이었고 그러나 그 노예 제도를 이제 폐지하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생긴 정당이 공화당이거든요. 공화당이 이제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을 그 노예를 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아주 오래 전에 건국 초부터 노예에 대한 이제 물론 그 이후에 흑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개선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현재 추진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국이 흑인들의 유독 이제 아직까지도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노예 문제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인데 그 이유는 백인들이 흑인을 소유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흑과 백의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흑인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소유하기도 하고 유럽에서 백인을 소유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노비로 부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미국은 백인이 흑인을 피부 색깔의 차이죠. 네. 이를 소유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제 보상을 해주자 이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캘리포니아는 두 가지로 안건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주 정부가 한 가지 보상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2020년인가 그 의회가 만들어서 조사를 시작했고 지금 그 의회가 그 이제 보상을 지금 추천하는 액수는 주 정부입니다. 주 정부는 그 흑인 한 명당 주민 흑인 한 명당 36만 불을 이제 보상을 해주자라는 것을 이제 그런 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그 시와 카운티가 같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티이면서도 카운티인데 그래서 메이어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시티 카운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슈퍼바이저 보드가 있는데 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정부가 지금 그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흑인 한 명당 500만 불의 현찰을 지불하고 그리고 또 있어요. 250년 동안 1년에 9만 7천 불의 guaranteed income 수입을 보장하고 그리고 흑인 한 명당 주택을 1불에 보급한다. 글쎄요, 뭐 이렇게 누가 피해를 입었다면은 잘못을 당했다면은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액수만 지금 놓고 봐도 상당히 좀 황당한 면이 있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이 흑인 노예들의 그 후예인지도 어떻게 구별할 건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흑인들이 당신들이 그 노예로 피해를 본 분도 아니고 사실은 맞습니다. 여러 제너레이션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리고 이 액수 자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액수죠. 그리고 이것을 지불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누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그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백인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백인 이 노예를 소유했던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형성이 될 때에 주로 캘리포니아가 만들어질 때에는 우리는 프리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노예가 없는 주였어요. 캘리포니아는 원래 처음부터 노예가 없는 주였어요. 프리 스테이트였는데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나 이런 일이 이제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민주당이 캘리포니아를 확실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서포트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도저히 주민들이 이거는 아니 중국 주민들이 한국 주민들이 히스패닉들이 이들에게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특히 우리 현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라든지 정의라든지와는 사실은 그들은 그런 그것을 내세우지만은 도리어 덜 정말 그 반대가 되는 이제 이거는 완전히 피부색 때문에 어떤 그 인종에게 더 혜택을 주고 또 피부색 때문에 우리 그 흑인이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제가 제 선조들이 미국에서 흑인을 노예로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까? 노예를 보지도 못했죠 저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식적인 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번듯하게
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 차원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글쎄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다는 자체가 아마 우리는 확실하게 흑인 여러분들 한번 바이든 대통령이 대권에 출마해서 그랬죠. 흑인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흑인 그 유권자 보고 당신 흑인인데 나 지지 안 해? 그럼 당신 흑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인종차별이 아닐까. 인종차별이죠. 확실한 인종차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위선이다. 이것은 그들이 정의와 평등을 외치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그 만들고자 하는 정책들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나 이런 정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법원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이 2020년부터 그 이 낙태를 위한 약이 있어요. 네. 낙태를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낙태의 반은 이 약으로 인해서 medical abortion이라고 그러는데 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태아들이 이 낙태약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을 중시 여기는 프로 라이프들이 이제 소송을 지금 걸었습니다. 이것은 이 약은 세이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에서 법원에서 이거를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난번에 작년 여름에 그 대법원이 그 로비 웨이드의 판결을 뒤집음으로 인해서 각 주가 이제 그 낙태 관련 법을 이제 만들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 공화당 주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주법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월군이라든지 CBC라든지 이런 약을 파는 그런 그 업체들에게 소매 업체들에게 이제 그런 주 정부들에서는 우리 주에서는 팔지도 말고 우리 주에서 우편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보내지 말라, 배송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월그린이 그럼 우리는 그런 주들에게는 우리는 우편으로도 팔지 않겠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발표를 하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뉴섬 주지사가 그러면은 우리는 월그린 같은 그런 무자비한 그런 업체하고는 우리는 이 거래를 할 수 없다. 우리 끝났다. 우리 관계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가 그 죄수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필요한 약을 월그린과 계약을 맺어서 월그린이 1년에 5,400만 불에 달하는 이제 그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4월 말에 계약이 이제 1년짜리 계약이 끝나는데 그러면 너는 끝났어. 우리는 월그린하고는 캘리포니아 정부는 월그린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데 계속 이 사람이 그 이 대권을 그 위해서 나가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reproductive freedom.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이슈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는 것이 자기가 말하는 생식의 자유. reproductive freedom을 자꾸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번에도 뭐 몇 가지의 그 이 낙태에 관련된 법안을 이제 사인을 서명을 하고 또 다른 주에서 낙태를 금하는 주에서 캘리포니아 낙태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 비용을 대주는 그런 예산을 또 세우기도 하고 정말 캘리포니아는 그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데 끝까지 가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정의인 듯이 그것이 마치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 것 같이 reproductive freedom이라고 외치면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우리 보건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오늘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네. 예, 참 정말 제가 화가 나는데 이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 오늘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행의 문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